정치의 흐름을 한 달 먼저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땡땡땡. 오늘은 월간 정청래 편입니다. 사실 앞으로 한 달 뒤를 상상해보면요. 아마도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결정이 돼 있을 거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선 레이스는 본격화돼 있겠죠. 지지율상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녁 6시 30분 저희 CBS 토론을 시작으로 경선 토론 막을 엽니다. 그래서 예측해봅니다. 월간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칭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이 시대에 참 예언인도 쓰시고 참 역술인도 쓰시고 막 마음대로 쓰시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의 가장 큰 파장이 정청래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가장 큰 파장이었죠. 였습니다. 2016년 3월 10일이었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컷오프가 예상되어 있죠. 지금 사실은 3월 11일 설이 제일 유력해요. 네, 탄핵 선고. 그렇습니다. 그 묘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컷오프 이후에 국민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컷오프 이후에 감옥 속으로. 네. 저 박사모 테러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말씀? 아니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입건해서 검찰에 그냥 수사자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곧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400억 뇌물 제공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최순실, 정유라 등도 다 구속 예정이거나 구속됐거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라고 이제 피의자 적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당연히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받겠죠. 알겠습니다. 3월 10일 얘기하다 우리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난 이 시간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요. 15% 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면 지지율 15%의 반기문 전 총장은 낙마했지만 대선을 포기했지만 지지율 15%가 나오는 순간 황교안 총리는 출마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나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추이를 봤는데 황교안 총리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1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15% 위아래 지금 기록하고 위아래 있죠. 왔다 갔다 하죠. 어제는 황대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는 팬클럽도 만들어졌습니다. 출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2번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할 겁니다. 기와집이 청와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청와대를 그렸다. 지었다 부셨다. 그 결국은 어떻게 짓는 쪽입니까 부수는 쪽입니까? 지금은 아마 본인이 확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여전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 특검 연장안에 사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 대선 출마를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했다 지금 이렇게들 다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왜 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특검 연장안에 사인을 했을 경우 지지율이 아마 폭등했을 겁니다. 사인했을 경우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80%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심이 섰더라면 눈 질끈 감고 특검 수사 연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간복이라고 그럴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었다 부셨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다음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몇 퍼센트 올랐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가려고 했다면 오히려 사인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 고난이도네요. 우리 이 시대에 참 예언인조차 예언하기 어려운 게 황교안 총리. 15%를 훌쩍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 이상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등 떠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밑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 봤잖아요. 우리 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도 그렇게 뭘 해보려다가 낙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럼 황 총리는 보기로 하고 황 총리 얘기 나온 김에 법여권 얘기부터 풀어가 보죠. 지난달 우리 월간 정청래 시간에는
한 글자조차 언급 안 됐던 어떤 사람이 네. 이번 달 편에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홍준표. 네. 홍준표 지사. 공식 선언은 안 했는데도 네. 이미 떠들썩합니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이 예.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불행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경남지사로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없기 때문에 인물이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예.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지금 몸풀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거 홍준표 지사가 들으면 또 막말 막 쏟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정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막 말을 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 네. 지금 민주당의 1등 후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 발칵 뒤집혔었죠. 네, 이분은 아마 계산된 발언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이분은 대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 먼저 주목을 받고 예. 그리고 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 예. 친박단체 이런 데로부터 먼저 예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전략적 발언이고 노이즈 마케팅이고 여기에 대응하면 할수록 예. 홍준표 지사 성격상 예. 속으로는 더 좋아할 것이다. 더 좋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예. 족족 예.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사법 조치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 조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막말하지 마라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홍준표 지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라는 거냐?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한 것뿐이다. 네. 아니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거 다 팩트 아니냐? 받아쳤거든요. 네. 어떻게 또 받아치시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받아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받아치지 말고 족족 사법 조치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아요. 아직 사실 3심이 남았어요. 본인의 네.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 거울을 보면서 본인 얼굴부터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지사 이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한국당 대선 주자 자격이 충분하다. 네.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은 거울 보라 그러셨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자격이 충분하다. 아직은 지지율 미미하지만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 황과홍, 황교안, 홍준표 둘 다 나온다고 치면 지금은 지지율이 한 5배 차이 납니다만 누가 당 후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12, 3%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이. 네. 네. 그리고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대선 출마자들이 1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출마자 많아요 지금. 네네. 네. 미니버스 한 대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주자 다 태우려면. 예. 그래서 예.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저는 홍 지사보다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왜요? 왜 등 떠미시는 아니, 거예요? 홍준표 지사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훨씬 나은 분이. 네, 차라리 본인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선 주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수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을 정청래 전 의원이 아주 반어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한 달간을 예측하는 시간 월간 정청래 야권으로 가보죠. 오늘 저녁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그 첫 회가 저희 CBS를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죠. 만약 탄핵이 다음 주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네.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된다 하면 대선은 5월입니다. 5월 9일일 가능성이 많죠. 5월 9일. 3월 10일 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인용이 되면. 1위 자리가 네. 바뀔 수 있을까요? 2달 동안 불과. 어디에서 1위죠? 뭐 지금으로서는 당 1위가 전체 1위이기도 하니까. 네네. 예. 바뀔 가능성은 0%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단정적으로 되시겠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예. 두 가지 여론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아마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예. 상당히 신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 3, 4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 80% 안팎이 예.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 4개월 동안 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1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3, 4개월 됐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를 놓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3, 4개월 동안 고정불변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딱 들어가면 가장 큰 핫 이슈. 네. 우리 김현정 앵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경선의 핫 이슈? 경선이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이슈. 문재인 50% 넘을까 안 넘을까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요. 네. 반을 넘길까 안 넘길까. 왜냐하면 이제 반 못 넘기면 결선 투표제 다시 한번 1, 2위가 싸워야 되거든요. 2012년도에는 53%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없었죠. 직행했었죠. 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